도대체 어떤 사랑이 죽음의 문턱조차 뛰어넘어 멈춰가는 자식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평생을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온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남긴 그 먹먹한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그 마지막 50화는 우리에게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눈부신 이별과 시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비혼을 외치던 이지혁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심근경색과 심부전이라는 가혹한 선고 앞에 그는 중환자실에서 차가운 기계음에 의지한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런 아들을 살리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곁을 지키겠다고 달려오던 아버지 이상철.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는 과속 트럭에 치여 아들이 누워있는 바로 그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 이지환은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형은 치료받으면 금방 낫는데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환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혼수 상태인 형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거짓말을 토해냈지만 상철의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요동치던 심전도 그래프가 결국 수평을 그리며 심정지가 찾아온 순간 병원 복도는 지환의 처절한 외침과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김다정과 막내딸 이수빈.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가슴을 후벼 파는 통곡 그 자체였습니다. 형은 그대로인데 아버지가 심정지가 오셨어. 지환의 말에 다정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합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심폐소생술 끝에 상철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닌 슬픈 기적이었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의학적인 뇌사 상태. 아버지는 육체는 남았으되 영혼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 또 다른 곳에서도 비극적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의 자리를 꿈꾸며 달려왔던 고성이. 하지만 박진석 회장에게 모든 진실이 들통나고 쫓겨난 그녀는 결국 박진석의 집 대문 앞에서 약을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박진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성희가 처음 내뱉은 말은 나 누구 살렸니? 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하나의 도박처럼 던져버린 그녀의 뻔뻔함에 딸 박영란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 정말 죽으려던 거였어요? 왜 우리 집 앞에서? 영라의 물음에 성희는 덤덤하게 답합니다. 내 팔자가 그만 죽어야 하는지 더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박진석은 그런 성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내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쇼를 한 건가?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집에 들릴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거기 죽게 놔뒀어야지라며 악을 씁니다. 결국 박진석은 잔인하고도 확실한 조건을 내겁니다. 고성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금고 속의 모든 것을 기부해라. 맨몸으로 들어온다면 내 집에서 살게 해주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성희는 이제 그 권력의 껍데기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화려한 날들의 초라한 대가였습니다. 다시 이상철의 병실. 뇌사 상태에 빠진 남편을 바라보는 김다정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당신 뇌사래. 사고 나는 순간 빌기라도 했어? 당신 심장 지역이 줘도 괜찮지? 다정은 남편의 온기가 남은 손을 붙잡고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상철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지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영상이 있었던 겁니다. 영상 속 상철은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이지혁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지혁이에게만 주십시오. 그는 평생 아들과 서먹했습니다. 유학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속으로는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믿게만 말했던 아버지. 그는 마지막 순간 미안했다. 믿게 말한 거 내가 삐져서 그랬어라며 아들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적합 검사 결과 기적처럼 아버지의 심장은 아들 지혁과 일치했습니다. 김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을 승낙합니다. 지혁이 아빠 심장이 지혁이한테 맞으면 이식해 주세요.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을까요? 수술실로 향하는 지혁의 곁에서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합니다. 지혁 선배 잘하고 와야 해. 꼭 다시 만나요.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뜨거웠던 심장을 아들에게 남기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3년 뒤가 되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로서 그리고 지은호의 남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은호와 함께 준비한 전시장 오픈 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 접근성을 높인 보람이 있네요. 은호의 활기찬 목소리에 지혁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을 맞이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아들 건우와 장모님 정순이입니다. 건우야, 아빠 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지혁은 이제 압니다.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고 아내와 장난을 치며 잠자리에 드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화려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성재와 이수빈 또한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성재는 그런 수빈을 끔찍이 아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다 좋지? 라며 고백하는 성재의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고성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와 다름없는 처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박진석에게 확인받으며 푼돈을 모으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집의 안주인이라는 허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말합니다. 저 여자나 나나 이미 괴물이야. 서로 벌 주면서 사는 거지. 욕망의 끝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용서가 아닌 지독한 동행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혁은 아들 건우를 데리고 아버지가 잠든 바다를 찾습니다. 맑은 날씨 아래 지혁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어제 가족들 다 모였는데 다들 잘 지내요. 지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백합니다. 사는 게 늘 좋지도 않고 늘 싫지도 않고 힘들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되게 행복하고 별거 아니던데 근데 그런 게 왜 이렇게 좋죠? 그는 평생 낡은 지갑과 뒤축이 다 다른 신발을 신으며 자신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희생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그 생명 나한테 주고 가면서 안 억울했어요? 이젠 내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지혁은 울먹이며 마지막 진심을 토해냅니다. 아버지, 나 진짜 나쁜 놈이죠. 사니까 좋더라고요. 은호 보는 게 좋아서 눈물 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다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의 심장은 이제 지역의 가슴 속에서 지역의 아들 건우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되어 뛰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드라마는 깊은 여운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 드라마 화려한 날들, 지역과 은호, 가족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드라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